안녕하십니까. 원영이정의 명리산책. 오늘은 141강 오행의 성격 수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육친상으로 나누어서 본 성격의 인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나타내지요. 우리가 수는 지혜, 대개 수일주들이 원만한 사주의 구성을 이루고 있다면 지혜롭다, 머리가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원만하다, 성격이 원만하다. 원만하니까 포용력이 있겠지요.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는.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 포용력이 좋다 보니까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무엇이든지 받아들여서 그것을 정화시키는 면도 있지만 그것을 끌고 흘러서 바다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한 포용력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인지 그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완급 조절을 잘합니다. 물은 높이가 낮아질수록 급속하게 흐르다가 이 강이 수평을 이루는 곳에 이르면 완만해집니다. 물의 흐름이 느리게 나타나죠. 그래서 완급이 있기 마련이고 인내심이 있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여하튼 물은 머물러 있으면 좋지 않아요. 물이 고인 것은 썩어요. 그래서 물은 계속 흐름으로써 자꾸 생동력을 얻게 됩니다. 한편으로 물은 응고가 됩니다. 우리가 물방울들을 유리 같은 데다가 떨어뜨려 놓고 보면은 그 서로 이렇게 결합해서 큰 물방울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응고, 응집력,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물은 거두어서 저장한다. 물론 수라고 하는 오행이 가리키는 계절이 겨울이에요. 그러면은 가을에 얻은 어떤 결실들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그래서 새 봄을 기약하는 그러한 작용을 합니다. 시작이라는 말도 되죠. 우리가 물의 그 물줄기에는 그 물의 발원지가 있어요. 그 발원지에서부터 흘러서 바다에 이른다고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이 시작의 시원, 시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집결이나 이런 것은 서로 응집력, 그러한 것도 되겠고, 그러한 반면에 해이함도 있다. 세워라 내워라, 그러한 흐름을 보이는 물도 있기 마련이죠. 지혜롭기 때문에 기획이 뛰어나고요, 창조하고 발명합니다. 물은 융화가 잘 돼요. 그래서 조화력도 있고 조직력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수에 있어서 이 비밀이나 음흉함, 이러한 것들은 제가 볼 때에 깊은 물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비밀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음흉한 면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비밀이나 음흉함은 좋은 구조를 이루고 있는
명주에서는 나타나지 않지요. 그러나 그 균형을 잃은 수일주들 또는 수기가 강한 사주들에는 이런 비밀이나 음흉함 등이 보입니다. 또 물은 이 수심, 다시 말해서 근심이란 뜻입니다. 근심이 많다. 사실 물이 흘러서 바다에까지 이르기까지에는 험난한 여정이 길고 오래 걸립니다. 인생살이에 어떤 그 수심, 근심 이런 걸 대변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 도벽이다 하는 거, 이 수가 도벽이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무라고 하는 수의 그 상상의 동물, 그 유혹이라든지 그런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애, 슬픔, 눈물 흘리죠. 이런 비애감에 적기가 쉽고요. 왜냐하면 이 수기가 많은 사람들은 특히 금수가 응집되어 있는 사주들은 감정 또한 비애감에 젖는, 착 가라앉는, 오히려 화와 정반대의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적응을 잘한다. 물은 어떠한 통에 담든 수평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작용력이 있어요. 이 적응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통에 담든 간에 물의 그 균형성을 잃지 않습니다. 자, 여기 두 편의 명주가 있는데요. 이 계수일주입니다. 이 계수일주가 이러한 세력을 갖네요. 여긴 신자 수국을 이루죠. 그래서 태왕은 사주입니다. 당연히 이 목으로 흘러 주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사주를 특수격에서 형합격이다 그런 내용을 공부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계수일주가 갑인시를 놓게 되면은 형합격이 성립하는데 이 계수가 계사나 계미나 또는 계추 이러한 일주의 경우는 형합격 중에서 비진격이라고 해서 좀 흉합니다. 그러나 여긴 계해일주가 되기 때문에 이 갑인시가 되면은 지위가 높은 곳에 이르게 되고 인생의 삶이 굉장히 지혜롭게 흘러가는 좋은 명주가 됩니다. 우리가 또 그 형합격 중에 비진격에 속하는 것을 곧 보게 되겠는데요. 인수의 사주예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요 형합격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요 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를 불러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으로서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 사 중에 암장 속에는 무, 경, 병이 있는데요. 이 무토가 이 계수일간의 정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이 이 사를 불러들여서 계수의 관을 씌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는 계수일주인데요. 이 계수일주의 세력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신약하죠. 계수가 시에다가 자신의 로고를 놨어요. 특수격에서 귀록격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롭게 된다고 해도 사주가 신약하면은 식재관을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정계충이 되네요. 이 개수는 날아갔고요. 결국은 이러한 요 정도의 세력으로서 재를 감당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쉬운 예는 아니겠습니다. 이러한 기수일 때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재를 취하는 데 있어서 역부족이기 때문에 제다신약의 모습을 띠게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행상의 성격은 이 정도로서 마감을 하고요. 이제 육친이 있지 않습니까? 육친을 우리가 십신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10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육친이라고 하는 얘기는 6육자를 써서 육친이 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은 명조의 주인공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일간이죠. 그 다음에 정인, 편인을 묶어서 인수라고 하고요. 또 비견과 겁재를 묶어서 견겁이다, 비견겁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정제와 편제를 묶어서 재성이다 이런 얘기. 또 정관과 평관을 묶어서 관살이다. 또 우리가 식상이 빠졌네요. 식신상관을 묶어서 식상 또는 상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육친이다 하는 거예요. 여섯으로 묶어서 얘기할 때. 그러나 이제 10가지가 있으니까요. 그 10가지 중에서 인수, 이건 정인과 편인을 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성격들을 제가 쭉 나열했는데 오행상으로 얘기한 것들과 반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수가 되는 경우는 어떤 일간의 인수는 역시 목화 토금수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목화 토금수 중에 하나가 인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일간이라면 수가 인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화일주라고 한다면 목이 인수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육친상의 성격을 얘기할 때에는 오행이 목화 토금수 중에서 나름대로 선별되어 얘기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수가 순박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어질다는 얘기잖아요. 용모가 단정하다 이런 건 정관성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용무 단정 이런 것들은 정관에서도 일컬어집니다. 그 다음에 수양, 역시 인수는 뭐 공부와도 연관성이 있고 학문 연관성이 있잖아요. 학문을 통해서 수양을 하는 것이죠. 정신력이 강합니다. 지구력도 있고요. 인내력도 있고 의지력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일주가 신약하면서 인수가 편중되면은 의지하는 그런 성질이 강해요. 그래서 뭐 마마보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독자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부모의 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면들을 보여요.
화려함도 있습니다. 이 화려함이라고 하는 인수가 왜 화려하냐? 이런 화려함은 특히 오행상 화가 인수가 되는 경우에 화려함도 보일 수 있고요. 또 많이 아는 것만큼 또 자신의 모습을 꾸밀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화려하다. 명예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재가 재물이라면 관은 관직 어떤 지위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승해서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백, 맑고 깨끗하다, 결백하다. 그러면서도 고집도 있다. 그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의 모습, 어떤 대학 교수라든가 그런 어떤 전문 학문을 하는 분들 속에 보면은 이 고집이 있어요. 타협이 잘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 창조, 시작, 자기 위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시작하면 아까 우리가 수에서도 얘기가 됐고요. 목에서도 얘기가 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의 시작인가가 중요하죠. 근데 뭔가 시작을 하려면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자기 위주의 행동을 합니다. 남을 멸시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자기가 많이 안다는 것으로 인해서 욕심도 자기 위주가 되기 때문에 강하고요. 근데 이 인수가 형충을 당한다든지 이러면은 언어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언어장애가 와서 생활하는데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오히려 표현을 잘할 것 같은데 표현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이론이 많아요. 이론은 박학다식합니다. 그런데 실천이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고요. 여기 제가 한자로 석독두용이라고 써놨는데, 여기는 이제 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곡수에게 그 단일에게 한 섬, 두 섬 합니다. 그러니까 10글 배워서 이 섬글 배워서 댓글로 써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어도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귀국을 했어요. 그런데 갈 데가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어요. 알기만 해요. 그러면서 자존심만 하늘을 찔러요. 이러한 단점들도 인수는 가지고 있다. 여기 두 사주를 놨는데요. 여기 계축일주가 갑인실을 놓은 게 이게 형합격에서 비진격입니다. 이미 이 인이 살을 끌어왔을 때는 계수의 관을 끌어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미 여기 무토가 있어요. 이렇게 이미 갖추어진 것을 우린 전실이라고 합니다. 이미 갖추어져서 이러한 작용을 할 이유가 없고, 설사 여명에 이러한 작용을 하게 되면은 여성이 자기 남편 외에 또 눈을 주어서 정숙지 못한 그러한 면들을 띠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합격은 부작용이 많다. 그 다음에 여기 을목일주가 인수가 이렇게 많네요.
이렇게 비견들도 많고요. 그래서 아주 이런 태왕은 사주가 되는데, 이러한 을목은요, 인수가 이렇게 두 기둥을 내리 차지하게 되면은 거의 마마보이가 되기 쉽지 않나. 물론 자신의 록들을 깔고 있으니까 자기도 고집이나 그런 끈질긴 면은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러한 을목은 이렇게 계수, 해수 이것이 혼잡을 이루어서 인수가 과하면은 이 을목은 행동성이 따라주지 않고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더 갖게 됩니다. 물론 여기 해 중에도 간목, 여기 해 중에 간목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위에 있는 개수들이 좀 마땅치 않네요, 을목에. 여하튼 간에 인수가 이렇게 많으면 태왕하다고 해요. 태왕한 것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육친상의 성격에서 오늘은 인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